일상생활 상식을 높이는 시간 한정현 교수의 교통안전 상식. 자동차에 대한 재미난 얘기, 의미 있는 정보를 들려주시는 분이죠. 자동차 칼럼니스트이자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한정현 교수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제는 날씨가 참 좋았어요. 예. 오늘은 또 지금 비가 전국에 곳곳에 내리고 있는데 예.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럴 때 안전운전 수칙 좀 몇 가지 알려주세요. 제일 먼저 지금 비 오는 날 안전운전은 시야가 많이 좁아져요. 네. 특히나 시야가 좁아지는 걸 막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비를 막고 또는 젖은 우산 또는 젖은 신발채로 차를 타다 보면 네. 차는 습기가 많이 차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창문을 다시 조금 열어놓으시든가 아니면 아예 환기장치를 외기 유입으로 해서 밖에 공기를 차 안으로 좀 돌려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대부분 내 차도 사이드미러나 이런 쪽에 물방울이 맺혀 잘 보이지 않지만 다른 차들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내 차가 눈에 안 띌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럴 때는 라이트 다 켜주시는 게 좋고요. 네. 전조등 안 켜시는 분들 꽤 계시죠. 예. 네. 사실 옛날 차들은 전구도 수명이 좀 짧았고 그다음에 네. 발전기 효율도 안 좋아서 되도록이면 전기를 안 쓰려고 했었는데 네. 요즘 차들은 많이들 좋아져서 지금은 전기 소모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내 차 위치 알리는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게 더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뻔하죠.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하고 이런 것들인데 네. 어떻든 중요한 건 뭐냐면 보행자도 그렇고 운전자도 그렇고 비가 오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예요. 네. 특히 우산 쓴 보행자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아유,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예. 자동차 관련 전시회 얘기 들려주신다고요. 예, 제가 한번 둘렀었는데요. 전시회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그럴 정도로 아주 조그만 규모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열린 건데요. 전시된 차들이 뭐라 그럴까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전동 EV차 또는 성인차, 그다음에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네. 전시돼 있었어요. 다른 거는 이제 다 알겠어요. 예. 근데 퍼스널 모빌리티는 뭔가요? 그냥 개인 이동 수단 정도가 되는데 직역을 하자면은 네.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전기 스케이트보드 또는 아주 작은 1인승 전기차나 또는 이 노령층이나 또는 장애인들 타는 전기 휠체어와 같이 네.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전기 구동 방식을 쓴 이동 수단을 보통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부르는데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시 시스템이 갖춰지게 된다면은 제대로 저희가 이제 메가시티라고 그러거든요. 네. 아주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 같은 데서는 오히려 이 퍼스널 모빌리티가 차세대 교통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전시회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번에 있었던 제주도 전기차 엑스표랑 비교는 안 되고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몇몇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그냥 이렇게 공동으로 모여서 전시한 수준. 그 대신에 이제 꼭 마치 유럽의 시골 동네 조그만 전시회 같이 네. 시승 기회도 주어지고요. 막된 얘기로 지금 사시면은 몇 퍼센트 디스카운트를 해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어서요. 아, 네. 한 번쯤 가봤으면은 굉장히 그 규모는 조촐하지만 이것저것 모든 다양한 전기 탈 것을 좀 탈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교수님이 둘러보신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냥 아무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느낌 이런 것보다 그냥 단순히 제품이 의외로 그동안 많이 다양해졌다. 특히나 이 퍼스널 모빌리티 쪽에서는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눈에 끌리는 여러 모델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럼 제품의 다양성이 확보되면요. 네. 대중화되는 시점도 빨라지겠네요?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좀 걱정이기도 해요. 걱정이요? 이게 전동 모빌리티가 대중화되면 환경에 네.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걱정을 하시는 거죠? 네, 거기까지 맞는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제품 완성도도 좀 아직은 조금 더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아, 갈 길이 그다음에 있군요. 예, 거기다가 또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흥미로운 탈 것, 이른바 얼리 어답터들의 관심을 끄는 수준이어서 네. 오히려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상한 탈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낮은 인식 때문에 위험성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수준이 낮다는 소린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우려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중국 제품이 주류고요. 아, 또는 보면은 국내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차체라든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품들은 다 중국에서 들여와서 모터, 배터리, 컨트롤러 이 정도만 국산화시킨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가 많이 보급되는 대중화 단계에 이르른다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수준 같으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죠. 네. 들어보니까 공감이 가는데요. 전기전자 분야라면 우리가 앞설 것 같은데요. 예, 아직까지는 저희가 앞서고 있는데 이 완성도가 높은 제품 같은 경우 보면은 가격이 너무 비싸요.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부품값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팔기 위해서 조금 더 낮은 합리적인 가격을 추구하다 보면 네. 중국산 수입품이라든가 또는 중국산 개조 모델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뿐 아니라 지금 이번에 전시회에서 왔을 때는 아예 자체 중국산 완성품의 모델들이 저가 공세를 켜고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이런 것도 중국 시장이 막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리 그 가격이 낮다고 해도요. 중국산의 품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요 퍼스널 모빌리티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게 하나 있어요. 네. 중국 본토에서 이제 그 휴대폰 가지고 우리나라 국산 휴대폰은 한때 큰 충격을 줬던 중국 메이커 중에 샤오미라고 있죠. 예, 유명하죠. 네. 예, 그 샤오미가 사실은 그 전에 미국의 그 세그웨이라는 모델의 짝퉁을 개발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세그웨이의 특허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었는데 미국 미제 세그웨이가 만 불에 훨씬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팔리지 않고 해서 미국 세그웨이가 경영이 어려워졌는데 네. 샤오미가 인수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짝퉁을 만들고 특허에 관련돼서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네. 내 회사로 만들어버렸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14,000불 이렇게 하던 세그웨이 모델이 경량급을 만들어서 어떤 모델은 6,000달러, 어떤 모델은 2,000달러 수준까지 팔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럴 경우에는 국산 대형 모델은 아예 없고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세그웨이 들어가 있는 그 자이로라는 그 센서가 있거든요. 네. 그 자이로 센서 기술을 가지고 한 바퀴짜리, 두 바퀴짜리 해가지고 네. 다양한 스마트 밸런서라는 종류의 원인 또는 트윌보드까지 아주 다양한 모델을 내놨더라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닌가요? 사실 보급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면서 대체적으로 다른 내연기관이나 이런 걸 안 쓰게 되면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네. 이제는 이 환경적인 게 아니라 이 사고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전동 자전거나 전동 스쿠터 같으면 우리가 봐왔던 외관상으로는 자전거랑 스쿠터랑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주 오거나 그래도 저쪽이 어느 쪽으로 특태니까 하고 비킬 수 있고 내가 예상이 가능했는데 네. 바로 이제 한 바퀴짜리 또는 두 바퀴가 수평으로 되어 있어서 오는 그 퍼스널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네. 조작 자체도 이렇게 스틱을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무릎팍이나 또는 몸의 균형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마주오는 사람이나 다른 보행자들은 사고 위험이 더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네, 그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죠. 왜 그런 건가요? 바로 지금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한 것처럼 보통의 전동차 것들은 마주오는 보행자들이 볼 때 이 차가 왼쪽으로 오겠구나 오른쪽으로 오겠구나라고 예측이 가능해요. 네. 그런데 세그웨이나 스마트 밸런서나 트윌보드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자이로 센서 기술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타고 있는 탑승자가 어느 쪽으로 몸을 살짝 틀었는가 또는 무게 이동을 했는가 네. 이런 거 아니면은 방향 전환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이로 센서 기술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위에 올라탄 사람이 몸을 기울이는 쪽으로 또는 그래서 무게 중심이 이동한 쪽으로 속도가 빨라지거나 또는 네. 또 몸을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이런 걸 읽어주는 센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서 올라타서 타는 사람이 어떤 조그만 몸짓과 무게 이동만 보여도 움직이는 방향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보행자들 같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이 이게 인일 모터라서 모터 자체 바깥에 타이어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자이로 센서가 달렸으니까 그 바퀴 하나로도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데 네. 갑자기 자이로 센서가 고장나는 순간 모터가 멈추던 경우에는 그 위에 올라타는 사람은 안전벨트나 뭐 어떤 손잡이가 없거든요. 네. 관성에 의해서 갑자기 모터가 딱 멈추면 그 위에 탄 사람은 앞으로 이렇게 슈퍼맨처럼 날아가겠죠. 네. 슈퍼맨처럼 의도한 대로 날아가지 못하고 네. 그냥 앞으로 날아가서 다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안전장치가 없나요? 바로 그렇게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네. 기껏해야 자전거처럼 안전헬멧 쓰는 게 전부예요. 심각하네요. 네. 여기다 또 이제 운행 조건도 문제인데요. 네. 지금 전동기 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원동기로 구분됩니다. 네. 그래서 자전거 도로 달릴 수 없고요. 네. 인도로 위로 달릴 수도 없어요. 네. 근데 대부분 지금 인도 위로 주행하고 있다 보니까 사고가 많거든요. 당연히 뭐 법적인 그 기준도 없고요. 네. 이런 게 이제 도로교통법상에서 이런 물건들, 전기를 탈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아예 없던 시절에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지금 이 도로교통법 기준으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돼서 네. 차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네. 이 퍼스널 모빌리티는 아무 안전장치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최고 속도라고 해봐 시속 20km 내외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차도로 다닌다면 그것도 맨몸에 그냥 사람이 서서 있는 상태인데 그럼 교통 흐름도 위험해지고 네. 또 사고가 더 많이 나오겠죠. 네. 새로운 그렇죠. 네. 네. 새로운 교통수단이고 뭐 친환경이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예. 아직 많은 문제는 해결해야 할 듯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